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 비전의 핵심 라이브러리인 오펀12 실전 활용 완벽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설치부터 딥러닝 연동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강의에는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입니다. 오펀12 설치 및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미지와 비디오 처리, 색 공간 변환, 예지 검출과 윤곽선, 템플릿 매칭,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과의 연동까지 총 6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마다 실전 코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펀12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펀12는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실시간 컴퓨터 비전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2500개 이상의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C++, 파이썬, 자버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합니다. 또한 윈도우즈, 리눅스, 맥은 물론 애드로이드, iOS까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여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펀12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파이썬에서 피프 패키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한 줄의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 모듈만 필요하다면 오펀브 파이썬을, 확장 모듈까지 필요하다면 오펀브 컨트러뷰션 파이썬을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후 임포트 CVE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제 첫 번째 코드 예제를 보겠습니다. 오펀12 버전을 확인하고 이미지의 속성을 출력하는 기본 코드입니다. CVE 모듈을 임포트하고 버전을 출력합니다. 임레드 함수로 이미지를 읽어오면 쉐입 속성으로 높이, 너비, 채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총 픽셀 수를, 드타입은 데이터 타입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기본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읽기와 표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펀12는 다양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읽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레드 함수로 이미지를 메모리에 로드하고 임쇼 함수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웨이키는 키 입력을 대기하는 함수이며 디스트로이 올 윈도우즈는 모든 창을 닫습니다. 이 4가지 함수만 알아도 기본적인 이미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읽기, 표시, 저장을 한 번에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임레드로 컬러 이미지를 읽어오고 이미지가 제대로 로드되었는지 넌 체크를 합니다. 로드에 성공하면 임쇼로 창에 표시하고 웨이키로 키 입력을 무한 대기합니다. 임라이트 함수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한 후 디스트로이 올 윈도우즈로 모든 창을 닫습니다. 이것이 오펀12의 기본 워크플로우입니다. 비디오 읽기와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펀12는 비디오 파일이나 웹캠에서 실시간으로 프레임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비디오 캡처 객체를 사용하여 프레임 단위로 처리합니다. 비디오 캡처에 0을 전달하면 웹캠에 접근하고 파일 경로를 전달하면 비디오 파일을 읽습니다. 리드 메서드로 프레임을 읽고 작업이 끝나면 릴리스로 리소스를 해제합니다. 웹캠에서 실시간으로 비디오를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비디오 캡처를 0으로 초기화하여 기본 카메라를 엽니다. while 반복문 안에서 캡 리드로 프레임을 계속 읽어옵니다. RET은 읽기 성공 여부를, 프레임은 실제 프레임 데이터를 담습니다. 프레임을 임쇼로 표시하고 읽기로 1m초마다 키 입력을 체크합니다. Q키를 누르면 반복문을 빠져나와 리소스를 해제하고 종료합니다. 오펀12의 중요한 특징인 BGR과 RGB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펀12는 이미지를 BGR, 즉 블루 그린 레드 순서로 저장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RGB 순서와 반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트플라트리뷰이나 필 같은 다른 라이브러리는 RGB 순서를 사용하므로 CBT 컬러 함수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순서를 착각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색 공간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 공간 변환은 이미지의 색상 표현 방식을 다른 형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BGR, RGB, HSV, 그레이스케일 등 다양한 색 공간이 있습니다. BGR과 RGB는 채널 순서만 다르고 그레이스케일은 흑백 변환을 의미합니다. HSV는 색상, 채도, 명도를 분리한 색 공간으로
각 색 공간마다 고유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BGR 이미지를 다양한 색 공간으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인레드로 이미지를 읽어오면 기본적으로 BGR 순서입니다. CBT 컬러 함수로 BGR을 RGB로 변환할 수 있고 컬러 BGR EGRAY 플래그로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컬러 BGR EHSV 플래그는 HSV 색 공간으로 변환합니다. 각 변환된 이미지를 임시로 표시하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V 색 공간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HSV는 휴색상, 세처레이션 채도, 배류 명도로 구성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색상이 밝기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명 변화에 강인하며 특정 색상 범위를 지정하기가 매우 직관적입니다. 객체 추적이나 색상 기반 세그멘테이션 작업에서 RGB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HSV를 이용하여 특정 색상을 추출하는 코드입니다. 먼저 BGR 이미지를 HSV로 변환합니다. 넘피 배열로 빨간색 범위를 정의하는데 HSV에서 빨간색은 휴값이 0에서 10 정도입니다. 일레인지 함수로 지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만 흰색으로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BCGand 함수로 마스크를 원본 이미지에 적용하면 빨간색 객체만 추출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에지 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지 검출은 이미지에서 밝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선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밝기 변화가 큰 지점이 바로 에지입니다. 캐니, 소벨, 러플라시언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으며 노이즈 제거 후 에지를 검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에지 검출은 객체 인식과 윤곽선 추출의 필수적인 전처리 과정입니다. 캐니 에지 검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읽고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합니다. 가우시언 블러 함수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블러를 적용합니다. 캐니 함수에는 블러 처리된 이미지와 두 개의 임계값을 전달합니다. 하한값 50과 상한값 150을 사용하면 적절한 에지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흰색 에지와 검은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진 이미지입니다. 캐니 에지 검출의 핵심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캐니 알고리즘은 다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가우시언 블러로 노이즈를 제거하고 소벨 연산자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난맥시멈 서프레션으로 에지를 얇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히스터리시스 스레솔딩으로 최종 에지를 판단합니다. 이 정교한 과정 덕분에 캐니는 가장 정확하고 연속적인 에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윤곽선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곽선은 동일한 색상이나 밝기를 가진 연속된 점들의 곡선입니다. 파인드 칸토어즈 함수로 이미지에서 객체의 윤곽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층 정보를 통해 윤곽선 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드로 칸토어즈 함수로 윤곽선을 이미지에 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 둘레, 중심점 등의 정보를 계산할 수 있어 객체 분석에 유용합니다. 윤곽선 검출 및 그리기 코드입니다.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고 블러를 적용한 후 스레셜드 함수로 이진화합니다. 파인드 칸토어즈 함수는 이진 이미지에서 윤곽선을 찾아 반환합니다. 아리티알티어리 모드는 모든 계층 정보를 반환하고 HAN어피프로엑스CMP는 윤곽선을 압축하여 저장합니다. 드로 칸토어즈로 모든 윤곽선을 녹색으로 그리고 검출된 윤곽선 개수를 출력합니다. 템플릿 매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 매칭은 작은 템플릿 이미지가 큰 원본 이미지에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는 기술입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모든 위치에서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오펀CV는 여러 가지 매칭 방법을 제공하지만 회전이나 크기 변화에는 약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빠르고 간단하게 객체 위치를 검출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템플릿 매칭으로 객체를 찾는 코드입니다. 원본 이미지와 템플릿 이미지를 각각 읽어옵니다. 템플릿의 너비와 높이를 저장하고 매치 템플릿 함수로 매칭을 수행합니다. TMCCOFFNRMID 방법은 정규화된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밝기 변화에 강인합니다. 민맥셀로시 함수로 최대 유사도 위치를 찾고 렉탱겔 함수로 녹색 사각형을 그립니다.
매칭 신뢰도도 함께 출력하여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매칭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펀12는 6가지 템플릿 매칭 방법을 제공합니다. TMSQDAFF는 차이의 제곱을 계산하며 값이 작을수록 좋습니다. TMCCORR은 상관 계수를 계산하며 값이 클수록 좋습니다. TMCCOFF는 정규화된 상관 계수로 밝기 변화에 강합니다. NORMED가 붙은 버전은 정규화를 통해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딥러닝과 오펀12의 연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펀12의 DNN 모듈을 사용하면 캐페이, 텐서플로, 파이토워치 등의 딥러닝 모델을 쉽게 불러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리드네트 함수로 모델을 로드하고 블라브 프라미미지 함수로 입력을 전처리합니다.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GPU 가속 옵션도 제공하여 실시간 추론이 가능합니다. 오펀12로 딥러닝 모델을 추론하는 코드입니다. 리드네트 프람 캐페이 함수로 캐페이 모델을 로드합니다. 모델 구조를 정의한 프로토스트 파일과 학습된 가중치 캐퍼 모델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미지를 읽은 후 블라브 프람 이미지로 전처리합니다. 스케일 팩터로 픽셀 값을 정규화하고 사이즈로 모델 입력 크기에 맞추며 민으로 데이터셋 평균을 뺍니다. 셋인포트로 입력을 설정하고 포워워드로 추론을 수행합니다. 블라브 프람 이미지 파라미터를 이해해야 모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스케일 팩터는 픽셀 값을 정규화하는 배율로 예를 들어 1.0 나누기 255.0로 0부터 1범위로 변환합니다. 사이즈는 모델이 학습된 입력 크기에 맞게 이미지를 리사이즈합니다. 민은 학습 데이터셋의 평균값을 빼는 작업으로 학습 시 수행한 전처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서파워비는 BGR을 RGB로 변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펀12에서 이미지를 BGR 순서로 저장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RGB 순서로 착각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빨간색 객체가 파란색으로, 파란색 객체가 빨간색으로 반전되어 보이며 녹색은 변화가 없다. 두 번, 이미지의 밝기가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고 대비가 감소한다. 세 번, 이미지가 흑백으로 변환되어 색상 정보를 완전히 잃게 된다. 네 번, 이미지의 해상도가 감소하고 픽셀이 깨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오펀12는 BGR 순서로 색상을 저장하므로 RGB로 착각하면 첫 번째 채널인 B를 R로, 세 번째 채널인 R을 B로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객체는 파란색으로, 파란색 객체는 빨간색으로 반전되어 보입니다. 중간 채널인 녹색 G는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색상 채널의 순서 문제이지 밝기, 해상도 또는 색상 정보 손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이미지 쉐입과 480, 640, 3을 반환했을 때 이 이미지의 총 픽셀 수와 메모리 사용량을 올바르게 계산한 것은? 한 번, 총 307,200개 픽셀, 약 921,600바이트. 두 번, 총 921,600개 픽셀, 약 307,200바이트. 세 번, 총 307,200개 픽셀, 약 307,200바이트. 네 번, 총 921,600개 픽셀, 약 921,600바이트. 유인트 8 타입을 가정합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쉐입가 480, 640, 3이면 세로 480 픽셀, 가로 640 픽셀, 세 채널을 의미합니다. 총 픽셀 수는 480 곱하기 640으로 307,200개입니다. 그러나 각 픽셀은 3개의 채널 즉 BGR을 가지고 있으며 유인트 8 타입은 채널당 1바이트를 사용하므로 총 메모리 사용량은 480 곱하기 640 곱하기 3으로 921,600바이트, 약 900kB입니다. 픽셀 수와 메모리 사용량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캐니 에지 검출 알고리즘에서 히스터리시스 스레솔 등의 동작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한 번, 상한값보다 큰 픽셀은 확실한 엣지로 판단하고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의 픽셀은 확실한 엣지와 연결된 경우에만 엣지로 인정한다. 2번, 하한값보다 작은 픽셀은 모두 제거하고 상한값보다 큰 픽셀만 엣지로 판단하여 중간값들은 무시한다. 3번, 상한값과 하한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평균값보다 큰 모든 픽셀을 엣지로 판단한다. 4번, 하한값부터 상한값까지의 픽셀을 모두 엣지로 인정하되 강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히스터리시스 스레솔팅은 이중 임계값을 사용하는 정교한 방법입니다. 상한값보다 큰 픽셀은 확실한 엣지로 즉시 판단합니다.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의 픽셀은 약한 엣지 후보이며 이들은 확실한 엣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최종적으로 엣지로 인정됩니다. 이 방식은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연속된 엣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4번째 퀴즈입니다. 템플릿 매칭에서 TMC-SOFF 애널미드 방법이 TMSQDAFF와 비교했을 때 가지는 핵심적인 장점은 무엇인가요? 1번, 밝기 변화에 더 강인하며 정교화를 통해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매칭 결과를 제공한다. 2번,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며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환경에서 더 효율적이다. 3번, 회전 및 크기 변화에 불변하여 템플릿이 변형되어도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다. 4번, 여러 개의 매칭 결과를 동시에 반환하여 중복된 객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TMC-SOFF 애널미드는 상관 계수를 정교화한 방법으로 밝기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집니다. 정교화 과정을 통해 템플릿과 이미지의 절대적인 밝기 값이 아닌 상대적인 패턴을 비교하므로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TMSQDAFF는 단순히 차이의 제곱을 계산하므로 밝기 변화에 민감합니다. 다만 이 방법도 회전이나 크기 변화에는 불변하지 않으며 계산 속도 면에서 특별히 더 빠르지도 않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오펀12의 DNN 모듈을 사용하여 딥러닝 모델을 추론할 때 블라브 프라미미지 함수의 각 파라미터가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스케일 팩터는 픽셀 값을 정규화하고 사이즈는 모델의 입력 크기에 맞추며 미는 데이터셋의 평균을 빼서 학습 시와 동일한 전처리를 수행한다. 2번, 스케일 팩터는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고 사이즈는 배치 크기를 결정하며 미는 밝기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3번, 스케일 팩터는 학습률을 조정하고 사이즈는 출력 클래스 수를 지정하며 미는 모델의 가중치 평균을 의미한다. 4번, 스케일 팩터는 GPU 메모리 사용량을 제어하고 사이즈는 추론 속도를 결정하며 미는 신뢰도 임계값을 설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블라브 프라미미지 함수는 딥러닝 모델의 입력 형식에 맞게 이미지를 전처리합니다. 스케일 팩터는 픽셀 값을 정규화하는 배율로 예를 들어 1 나누기 255.0로부터 1 범위로 변환합니다. 사이즈는 모델이 학습된 입력 크기, 예를 들어 224 곱하기 사인 224나 300 곱하기 사인 300에 맞추기 위한 리사이즈 크기입니다. 미는 학습 데이터셋의 채널별 평균값을 빼는 작업으로 학습 시 수행한 전처리와 동일하게 맞춰야 모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세 파라미터가 학습 시 설정과 일치하지 않으면 모델 성능이 크게 저하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색공간 변환에서 HSV를 사용하여 특정 색상을 추출할 때 RGB 대비 HSV가 가지는 실질적인 이점은 무엇인가요? 1번, 색상이 밝기와 분리되어 있어 조명 변화에 더 강인하고 특정 색상 범위를 직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처리 속도가 RGB보다 10배 이상 빠르며 메모리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3번, 모든 색상을 단일 채널로 표현하여 계산량을 줄이고 그레이스케일 변환 없이도 단순화할 수 있다. 4번, 색상 정보의 손실 없이 압축이 가능하며 JPEG와 같은 이미지 포맷과 호환성이 더 좋다. 정답은 1번입니다. HSV 색공간의 가장 큰 장점은 색상, 채도, 명도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RGB에서는 빨간색이 255, 0,
0일 수도 있고 128, 0, 0일 수도 있어 밝기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지지만 HSB에서는 휴값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명 변화에 강인하며 특정 색상을 추출할 때 휴범위만 지정하면 되어 훨씬 직관적입니다. 처리 속도나 메모리 사용량은 RGB와 큰 차이가 없으며 압축이나 포맷 호환성과도 무관합니다. 마지막 7번째 퀴즈입니다. 파인드 컨투어즈 함수에서 반환되는 윤곽선 계층 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복잡한 분석이 가능한가요? 한 번, 부모-자식 관계를 파악하여 중첩된 객체를 구별하고 내부 홀이 있는 도형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두 번, 윤곽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여 자동으로 패곡선을 생성하고 불완전한 윤곽선을 보정할 수 있다. 세 번, 각 윤곽선의 픽셀 강도를 측정하여 예지의 강도를 수치화하고 신뢰도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 네 번, 윤곽선 간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동일한 객체의 중복 검출을 제거할 수 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하이어라키 정보는 윤곽선 간의 부모-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배열입니다. 각 윤곽선에 대해 다음 윤곽선, 이전 윤곽선, 첫 번째 자식, 부모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도넛 모양처럼 내부에 홀이 있는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거나 글자 O 안의 빈 공간을 자식 윤곽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형태의 객체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윤곽선 보정, 강도 측정, 유사도 계산 등은 하이어라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펀12 실전 활용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강의는 www.codedec.kr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